just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올해의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및 해설 시간 35강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의 박선민 시인의 시 버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이 버터는 제가 2달 전에 영상을 혼자 40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찍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영상을 실수로 날려먹었습니다. 너무 맥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맥이 빠져요. 너무 힘들고 맥이 빠져서 그때부터 제가 2달 동안 그냥 아예 쭉 쉬어버렸어요. 너무 슬럼프에 빠져서. 결국은 다시 찍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힘 좀 내라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후원도 많이 좀 해주시고 슈퍼땡스도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작품 감상해 보시죠. 잠시 눈 감고 들어보세요. 버터, 박선민. 추우면 뭉쳐집니다. 펭귄일까요? 두 종류 온도만 있으면 버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뭉쳐지는 힘엔 추운 거푸집들이 있습니다. 마치 온도들이 얼음으로 바뀌는 일과 흡사합니다. 문을 닫은 건 오두막일까요?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을린 자국과 연기로 분리됩니다. 창문 틈새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연기를 뭉쳐줍니다. 고온에 흩어지는 것이 녹는 점과 비슷합니다. 초록색은 버터일까요? 버터는 원래 풀밭이었습니다. 몇 번 꽃도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들은 집요하게도 색깔을 먹어치웁니다. 이빨에 파란 이끼가 낄 때까지 언덕과 평지와 비스듬한 초록을 먹어치웁니다. 당나귀일까요? 홀핀이 물결을 반으로 가릅니다. 개명 후 국적을 바꾼 귤이 있습니다. 노새는 2마리입니다. 한쪽의 양이 너무 많거나 갑자기 차가운 밖으로 밀려나면 2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그래서 당나귀의 울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울의 일종일까요? 버터는 뜨거운 프라이팬의 바닥에서 녹습니다. 녹기 전에는 잠시 사각의 모양이었습니다. 다방면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만 책상과 주로 이별에 쓰이는 인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안녕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라 한평생 뒤집어도 맞는 짝을 연속해 찾기란 어렵습니다. 자신과 다른 모양을 가진 인사에 분명 트집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부서졌군. 다른 말로 교체해달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졌군. 새 말로 달라는 뜻이고요. 밀항선을 타고 전 세계로 스며들었습니다. 버터 한 덩어리에는 항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 부유하다가 유빙처럼 발견된 버터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유빙이 가로지른 국경선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에 걸쳐 버터가 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버터가 사각인 이유는 창문에 넣고 굳혔기 때문입니다. 악천후를 뚫고 달리는 창문은 격렬한 속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시가 좀 긴 편인데 여러분이 들을 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 버터, 경향신문 박선민 당선자의 이 버터는 올해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 제가 생각하는 특별히 좋은 시로 또는 시 쓰기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몇 편 안 되는 시의 하나입니다. 우선 좋은 시를 읽게 해주신 경향일보와 심사위원과 그리고 박선민 시인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시의 특징은 독자 심리와 밀당을 아주 다채롭게 능수능란하게 끌고 가는 그런 면을 갖고 있어요. 아주 좋은 면이죠. 여러분이 닮아야 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시가 긴데 길게 느껴지지 않고요. 시에 군더더기가 있으면 짧아도 지루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가 굉장히 잘 건축되면 길어도 절대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시가 그런 면에 속하죠. 그리고 하나의 사물을 통해 어디까지 우리가 시적으로 관찰하고 재해석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가, 굉장히 모범적인 루트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시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버터는 굉장히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여러분이 그 흔한 버터 그걸 가지고 과연 얼마나 연구를 하고 고민해 봤는가 함께 반성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동반돼야 합니다. 굉장히 이 시는 재미있으면서 말의 유희와 에너지, 그 시적 메시지와 또는 캠페인성, 환경기후 생태 문제에 대한 문제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깨워주는 그런 다방면의 좋은 목표를 다 이룬 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우면 뭉쳐집니다. 펭귄일까요? 자, 이게 첫 줄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대단하죠? 기발하고 대단합니다. 재치발랄하고. 자, 추우면 뭉쳐져요. 그렇죠. 버터는 추우면 뭉쳐지고 굳습니다. 그러니까 펭귄일까요? 라고 질문하네요. 펭귄도 추우면 그 눈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허들링 하면서 쫙 뭉쳐지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을 그리면서 그 원 안에 가장 나약한 새끼들과 그 다음 암컷들, 그 다음 늙은 펭귄들이 안쪽에 모여있게 하고 젊고 건강한 수컷 펭귄들이 또는 건강한 펭귄들이 가장 바깥에서 그 사방에서 들이치는 눈보라를 견뎌내는 거죠. 그걸 허들링이라고 하잖아요. 뭉치는 거죠. 추우면. 펭귄도 추우면 뭉칩니다. 그 특성을 이 박선민 시인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추우면 뭉쳐집니다. 버터는 기운이 내려가서 꾸덕꾸덕해지는 건데 그것을 화류법처럼, 그죠? 마치 어떤 생물처럼 비유를 하고 있죠. 펭귄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펭귄의 허들링을 이해 못했다면 뭐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항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를 쓰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시인 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시를 그만 쓰든지 아니면 자료 찾고 공부하는 것을 더 뜨겁게 연습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아는 만큼 시를 읽게 되고 이해하며 아는 만큼 여러분의 시는 깊어지고 다양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종류 온도만 있으면 차거나 뜨겁거나 이야기겠죠? 버터는 만들 수 있습니다. 뭉쳐지는 힘엔 추운 거푸집들이 있습니다. 참 멋지고 새로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음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버터, 식용, 버터를 건축의 용어, 거푸집 또는 어떤 그 형틀을 만들 때 쓰는 그 전문 용어인 거푸집이라는 그 생경한 단어까지 버터라는 시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 곳에 고체적으로 고지식하게 갇혀 있으면 평생 불과 100개 단어도 다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굉장히 아둔하게 사는 거죠. 갑갑하게 사는 거죠. 다양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일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를 다룰 여러분이 겨우 몇 개 단어로 이 시 저 시 내내 똑같은 걸로 재탕 삼탕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뭉쳐지는 힘엔 추운 거푸집들이 있습니다. 마치 온도들이 얼음으로 바뀌는 일과 흡사합니다. 문을 닫은 건 오두막일까요?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독자를 딴 데 눈 돌릴 수 없도록 계속 흔들어 놓죠. 딴 데 절대로 못 가도록 휘어잡고 밀당하면서 주무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그을린 자국과 연기로 분리됩니다. 창문 틈새로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연기를 뭉쳐줍니다. 고온에 흩어지는 것이 녹는 점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는 냉과 온의 특성들을 계속 이야기를 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초록색은 버터일까요? 또 한 번 질문하죠. 자, 펭귄일까요? 문을 닫은 건 오두막일까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버터일까요? 우리가 아는 초록색은 버터가 원래는 아니죠. 우리가 아는 버터는 연한 노란색에 가깝죠. 그죠? 자, 풀들을 소가 초록, 즉 풀을 뜯어먹고
먹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서서히 깊이 있는 사유를 밀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풀밭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왜? 원래 버터가 태어나게 되는 그 산지, 전형적인 원산지로 시인은 독자를 슬슬 유혹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전략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면밀히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버터는 원래 풀밭이었습니다. 그쵸? 소가 풀을 뜯어 먹고 그 우유, 젖을 짠 그 우유에서 추출하는 것이 버터이기 때문에 동물성 유제품인 버터이지만 원래는 초식동물, 즉 소에게서 발생되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터는 원래 풀밭이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은유법입니다. 몇 번 꽃도 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누가? 버터가. 버터가 꽃을 어떻게 피우지? 이젠 알죠? 소에게로 갔기 때문에. 소가 먹는 주식이 식물이고 그 식물을 먹고 소화해서 그 젖을 만들어낸 것이 동물성 지방 버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버터가 만들어지기 전 단계로 뒤로 가면 꽃이 피거나 씨앗이 맺힌 식물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들은 집요하게 색깔을 먹어치웁니다. 이빨에 파란 이끼가 낄 때까지 언덕과 평지의 비스듬한 초록을 먹어치웁니다. 뭐예요? 초식성. 소들이 그 들판에 풀들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당나귀일까요? 조금 더 갔어요. 소 근처로 왔습니다. 자, 능청이 또 한 번 출연했죠. 홀핀이 물결을 반으로 가릅니다. 홀핀은 뭐죠? 골프장에 있는 것이죠. 그죠? 표지, 골프장의 표지나 막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홀핀. 풀밭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엔. 왜? 골프장도 새파란 잔디밭으로 가득하니까요. 자, 그래서 홀핀이 물결을 반으로 가릅니다. 개명 후 국적을 바꾼 귤이 있습니다. 노새는 2마리입니다. 한쪽의 양이 너무 많거나. 자, 노새는 2마리입니다. 과장법이죠. 2덩어리의 버터일 수가 있을 거예요. 버터도 본래 서양에서 들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개명 후 국적을 바꾼 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 오렌지 같은 경우도 원래 수입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품종이 개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름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수입과 국산의 어떤 그런 특성을 재미있게 말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한쪽에 양이 너무 많거나 갑자기 차가운 밖으로 밀려나면 2개의 뿔이 돋아납니다. 흐물거리는 자, 버터가 열을 받게 되면 녹죠.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빨리 액체가 된 부분부터 기울어진 방향으로 주르륵 흘러가죠. 그런데 그것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이쪽 저쪽으로 가장 낮은 쪽으로 중간중간 자기의 물의 흐름 많이 고이는 압력을 받는 곳부터 점점점 흘러서 퍼져나가죠. 그것을 여기에서는 2개의 뿔이 돋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달팽이나 어떤 메뚜기나 촉수를 가진 것처럼 뿔이 돋아난다고 말을 하죠.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고체화된 것 즉 액체가 되어서 흘러서 주르륵 아이스크림처럼 흘러내린 것이 다시 온도가 낮아지면 딱딱하게 굳죠. 그것을 딱 떼면 어떻게 돼요? 뿔이 되죠. 그죠? 이렇게 흘러내렸던 것이 뿔이 됩니다. 그것을 재해석하는 거죠. 일상에서 너무나 흔한 거 정말 우리가 먹기 바쁘지 버터를 다양하게 볶아 먹고 토스트해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고 하는데 우리는 먹는 거에 급급하지 그 버터의 특성을 이렇게 연구하듯이 분석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반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시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나귀의 울음은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울의 일종일까요? 자, 또 사유를 변화시키면서 던지는 질문이죠. 버터는 뜨거운 프라이팬의 바닥에서 녹습니다. 녹기 전에는 잠시 사각의 모양이었습니다. 관찰, 경험을 알차게 써먹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늘 이 시인도 한순간도 거저 흘려보내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더욱 모든 감각을 깨우시고 그동안 흘려봤던 것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책상과 주로 이별에 쓰이는 인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책상은 사각형, 버터도 사각형을 말하는 것이고 공통점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별에 쓰이는 인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별할 때는 가끔 눈물이 필요하죠. 결국은 버터가 녹을 때 흘러내리는 것, 눈물과 액체성을 동일선상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별에 쓰이는 인사를 닮았다라고
시적으로 근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일까요? 왜 안녕일까요? 라고 물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라. 자, 안녕일까요? 여기서 바로 윗줄에서 이별에 쓰이는 인사를 담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연인과 연인 사이에 그래, 그동안 사랑했어. 우린 여기까지. 안녕. 잘 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야 해. 그럴 때도 눈물이 동반되기가 쉽죠. 이별에. 그죠? 그 안녕. 안녕. 잘 가. 할 때 안녕.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은 뭐예요?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라.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이별할 때 안녕. 잘 가. 하는 것도 안녕이고 우리가 이웃이나 선후배나 직장인이나 오랜만에 만날 때 안녕하세요 하죠. 그럴 때 뭐예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서로 하죠. 그런데 그 안녕하세요가 정말로 안녕하신가요? 아무 일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일까요? 그냥 인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요? 상대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안녕하지 못하는데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이렇게 대답을 인사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슬픔이 있든 뭔가 일이 안 풀리든 뭔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든 다 가리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서로 지나가죠. 자, 그것까지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라. 다 제각각인 거예요. 다 제각각이라 안녕하지 않아도 안녕하시냐고 묻고 안녕하지 못한데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예, 잘 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안녕이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양이나 마음을 보면 다 제각각인데 안녕이라는 말로 다 뭉뚱그려서 끝내주는 거죠. 마무리가 다 너무나 잘 먹혀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안녕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연인 사이 또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그냥 근황을 묻는 또는 연인 사이에는 정말 눈물이 필요한 슬픈 안녕도 있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에 지나지 않는 인사의 안녕도 있는 것이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녕의 모양은 제각각이라 한평생 뒤집어도 맞는 짝을 연속해 찾기란 어렵습니다. 다들 속을 모르고 살아요. 그렇게. 자신과 다른 모양을 가진 인사에 열에 민감해서 버터의 외형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인간사와 빗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모양을 가진 인사에 분명 트집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부서졌군. 다른 말로 교체해달라는 뜻입니다. 삐뚤어졌군. 새 말로 달라는 뜻이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터를 샀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걸 녹일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물건을 샀는데 버터가 찌그러지거나 깨지고 그러면 어때요? 반품하죠. 버터가 다 깨졌습니다. 다 찌그러졌습니다. 반품한다고요. 그래서 버터는 언제 가장 반품이 많을까요? 여름에 가장 버터는 반품이 많습니다. 왜? 더위 때문에 공장에서 출하할 때는 딱딱하게 사각형의 굉장히 반듯한 모양으로 포장되어 왔는데 어떻게 돼요? 택배 또는 마트에서 진열해놨을 때 그 더위에 내부에서 둥글둥글둥글하게 녹죠. 심지어는 어떤 물건과 같이 눌려서 배달이 되면 더 찌그러지죠. 깨지거나 찌그러집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 말과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식동물, 즉 뭐예요? 소와 같은 선상의 달리는 말 역시 말의 젖을 버터를 만들기도 하죠. 유목민들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또 말은 뭐야? 새로운 언어의 말. 초식동물이 갖는 그 달려가는 말. 이 두 가지가 같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초식의 상징과 언어의 상징, 동음이의어, 언어 유희로도 썼고 또 하나는 초식의 상징, 즉 달리는 말처럼 변화무쌍한 버터의 모양까지 다뤄준 겁니다. 얼마나 잘 쓰신가요? 이 시. 정말 노력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시에서 반드시 반성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밀항선을 타고 전 세계로 스쳤습니다. 버터에 들어간 각각 나라로 처음 들어가게 된 경로를 말하고 버터 한 덩어리에는 항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장법이죠. 그러나 맞아요. 난파된 배에서 떨어져 부유하다가 유빙처럼 발견된 버터도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낙농업이 주는 환경기후 피해. 즉 초식동물, 소, 말 또는 특히 되새김질하는 소는 가스를 많이 배출하죠. 그것이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만드는
그런 부작용 중에 5위에 다다를 정도로 심각한 메탄가스 배출이 소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를 하는 일환으로 한 가지는 뭐냐? 육식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환경 박사가 말하기를 채식주의자가 SUV 한 대를 끄는 것보다 육식주의자가 자전거를 탄다 해도 육식주의자가 훨씬 환경 파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결국 뭐예요? 버터도 우리가 섭취를 줄일수록 낙농업을 하는 그 목축하는 그 쪽에서 소를 덜 기를 수가 있고 그럴수록에 환경 오존층 파괴가 더 늦춰지고 더 지켜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환경 생태시를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번 시에서 정말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학자들은 이 유빙이 가로지는 국경선을 분석합니다. 기후환경 원인, 탄소, 메탄가스, 공해, 그거의 역추적을 말해요. 그리고 마침내 오랜 시간에 걸쳐 버터가 녹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빙하를 녹인다는 것이죠. 중의적 표현이면서 빙하를 녹인다는 이야기도 상징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창문일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각형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버터는 둥근 모양은 거의 없어요. 다 사각이죠. 특히 여러분이 이런 미니 버터 휴대용이나 일회용 그 버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쫙 나열해놓으면 완전히 창문이에요. 한 칸 한 칸 한 칸이 다 창문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창문에 넣고 굳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얼마나 재치 있어요. 창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 버터를 녹여서 굳혀요. 세로로 된 창문에 못하죠. 그러나 창문의 사각형 그 연장선상에 깍두기처럼 쫙 있는 거기에 칸칸이 들어가서 딱딱하게 네모진 그렇게 굳어있는 형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창틀에 넣고 굳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터는 곧 창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악천후를 뚫고 달리는 창문은 격렬한 속도입니다. 환경기후를 위협하는 탄소가스 배출에 대한 심각한 경고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악천후 또는 격렬한 속도, 이 지구가 병들고 있는 격렬한 속도. 우리가 지금 불과 5년에서 10년 안에 전 세계 우리 모든 인류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말기암 환자에 가까워 회복되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 우리 제자들 환경기후 생태문학상이나 생태시 문학상에 관심을 많이 두고 지도하는 바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 이 기후 환경의 심각성에서 저희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고 여러분의 후손, 가까이에는 여러분 아들,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에게서 빌려온 이 금수강산을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병들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심사평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에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박선민의 버터는 뭉쳐지고 흩어짐, 얼음과 불, 저온과 고온의 대비적 상상력이 눈에 띄는 작품이다. 사각이었다가 물처럼 녹아버리는 버터의 속성을 포착해 펭귄, 오두막, 당나귀, 저울, 안녕, 창문으로 이어지는 낯선 상상력을 전개해 나가는 힘이 인상적이었다. 버터에서 출발해 종횡무진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상력의 바탕에는 버터가 탄소 발자국이 많은 음식이라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새로운 시적 상상력으로 풀어낼 줄 아는 감각이 돋보였다. 5편의 시가 고른 완성도를 지니고 있는 점도 믿음이 갔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경험하게 돼요. 음모작은 평균치가 다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재해석, 나만의 발견,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 시에 담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그동안 본 것처럼 나태하고 게으르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물고 뜯고 끝까지 집요하게 몰입하고 천착해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계속 뒤로 가볼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앞으로 미래로 그 물건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로 가볼 수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말을 예민하게 다룰 줄 알고 상상력의 전개가 독창적이면서도 이 시대의 가장 첨단의 문제의식을 관통하고 있는 시를 발견할 수 있어서 기뻤다. 인류세로 접어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의 상상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생태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버터를 당선작으로 정하는 데 마음을 모았다. 새로운 시인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시단의 또 하나의 빛나는 개성을 열어가기를 바란다. 멋진 시인이 되어줄 겁니다. 저도 기대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예비 시인들에게도
쓰는 자로 살아가는 한 머잖아 우리는 문단에서 지면에서 만날 거라고, 쓰는 시간이 우리를 버티게 할 거라고 응원의 말을 전한다. 여러분에게 응원의 말을 전한 거예요. 계속 버티라고, 조금만 더 쓰라고. 그러면 곧 황인숙, 김행숙, 이경수, 송경동 이 네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들, 여러분의 대선배님들이죠. 대한민국 문단에 이 선배님들과 만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쓰세요. 지치지 마시고. 자, 오늘 좋은 시를 뽑아서 저희에게 맛을 보게 해주신 네 분의 심사위원과 경향신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선민 시인 버터, 정말 멋진 시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선민 시인처럼 버터처럼 여러분의 또 다른 재발견, 그렇게 해서 이 세상으로 나오는 놀라운 시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볼트, 임무성 시인, 서울신문 작품으로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미리 한번 공부하고 저랑 만나기로 해요. 아셨죠? 여러분 날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